미나상 콘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공포 컨텐츠를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뭔가 어떤 기괴한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소문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일본으로 날아와서 그곳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뭔가 일이 잘 안 풀리시나요? 아니면 임신을 꼭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누군가 좋아하는 이성과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일본의 다다미 방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방입니다. 다다미는요, 일본에서 사용되는 전통식 바닥재입니다. 저희 집에도 언니 방이 지금 다다미 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케이스 채널 보시면 다다미 방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제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곳도 다다미 방이죠. 자, 그 한자로는 첩으로 쓴대요. 그래서 그 속을 볏짚으로 5cm 정도 두께로 채우고 겉에는 골풀 돗자리를 씌워 꿰매가지고 직사각형을 띈다. 둘레에 선을 두르는 단을 붙이는데 단은 뭐 명주, 삼배, 무명 등 천을 이용한다. 이게 바로 나무위키에 적혀있는 타다미방의 그런 설명입니다. 어렵죠. 근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돗자리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 두께감이 있는 그런 볏짚 같은 그런 바닥재입니다. 근데 이게 근데 벌레가 많이 끼고 제대로 좀 관리해주지 않으면 좀 그런다고 해가지고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일본 집에 가면은 쉽게 보실 수 있는 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본에 이 다다미가 있는 집에 사는 요괴가 있다고 합니다. 유령? 귀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 바로 이 다다미 방에 살고 있다는 요괴가 바로 자시키 와라시라는 요괴입니다. 귀신, 유령?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 자시키 와라시라는 이 유령은요, 주로 이와테현이면은 그 저번에 제가 했던 그 모정 없는 엄마, 얘도 거기도 이와테였는데, 이 이와테현에 전해지는 요괴라고 합니다. 이게 이 다다미방이나 곳간, 창고에 사는 신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집주인에게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자신을 보는 사람에게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괴가, 자시키와라시라는 이 요괴가 사는 집은요,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요. 자, 이 사람은 바로 야나기타 구니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뭐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계속 구하는 사람이었고, 일본 열도 각지와 당시 일본의 유령, 귀신, 령, 요괴 이런 것을 여행을 다니면서 조사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이분은 일본 민속학의 개척자이자 다수의 책을 낸 작가라고 합니다. 자, 이 책은, 그가 쓴 책은요, 지금 이 현대사회까지도 계속해서 재발행되는 중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요, 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책이냐, 토모노가타리라는 책입니다. 토모노가타리. 근데 이 책의 17회에서 17화에 보면은 자시키와라시라는 그 글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다다미 방인데요. 자, 이 사람이 쓴 그 토모노가타리라는 이 책에는요, 이 신이 머무는 집은 부귀자재다.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시키 와라시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나도 깜짝 놀랐던 게 실제로 이 자시키 와라시가 사는 숙소가 있어요. 료칸? 약간 이런 관광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신이 머무는 집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와테현의 료쿠후소라는 곳과 스가와라 별관 그리고 와라베 이 곳이 일본 텔레비전에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 나올 정도로 이 자시키와라시가 사는 곳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찾아간다고 합니다. 주로 이와테현을 중심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아오모리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이 동북 지방 각지에도 이 자시키와라시가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료칸이나 관광지 혹은 일반 집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붉은 얼굴에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5살에서 6살 정도의 어린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는요, 집집마다 다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좀 어리다 그러면 뭐 3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나이가 많은 자식이라시다라고 하면은 15살 정도로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머리는 단발머리도 있고요. 뭐 딴 머리도 있고 아니면 길게 그냥 늘어뜨린 머리. 그리고 성별은요. 남자 혹은 여자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요. 잔무늬나 줄무늬가 있는 검은 옷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약간 이런 붉은 이걸 찬찬코라고 하는데 후리소대라고 하죠. 제가 그 일본 정보 그 재생 목록에 보시면 그 유카타와 그다음에 그 키모노 유카타와 키모노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는 그 영상 중에 후리소대라는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건데 약간 이런 붉은색 작은 소매 또는 후리소대 긴 팔, 짧은 팔이나 긴 팔을 입기도 하고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확실한 모습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별을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한 집에 같이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 모습이 아니라 검은 짐승이나 아니면 이런 무사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시키와라시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누군가 그거 봤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각 도시별로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겁니다. 자, 이 자시키와라시는요 굉장히 장난을 좋아하는 요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재나 표백가루, 그러니까 뭔가 그런 하얀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곳간이나 창고에서 살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일부러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물레를 돌리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리도 들린다고 해요. 자, 바로 이거는요, 카구라라는 공연입니다. 이게 궁중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그런 무악, 이런 같은 소리인데, 그러니까 뭐 챙챙, 뭐 부두치고 뭐 한국과 비슷하게 그렇게 내는 소리인데, 굿할 때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이게 카구라라는 이런 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뭐 장구 소리나 뭐 이런 찡찡찡찡찡찡 울리는 작은 방울 소리나 이런 것을 내면서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논다고 해요. 그리고 또 집안 사람들이 뭔가 이제 어머니들을 바느질하거나 이럴 때 옆방에서 뭔가 종이가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 밖에서 누가 이렇게 킁킁킁킁 뭔가 사람이 어떤 냄새를 맡는 소리가 나서 문을 확 열면 아무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도 합니다. 자, 또한 밤이 되면 손님의 이불 위에
그러니까 그 주인이나 그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의 이불 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이불 위에 걸터 앉는다고 해요. 그리고 베개를 몰래 훔치거나 베개를 이렇게 계속 움직여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난을 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마 라면서 뭔가 이렇게 억제하려고 해도 사실 이 자식회와라 씨는 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이의 힘이 너무 세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 자식회와라 씨의 힘을 억제할 수 없다고 해요. 자, 이와테에서는요, 하야 이케민의 신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자식회와라 씨가 동자가 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식회와라 씨 동자를 보기 위해서 신사에 참배를 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놀러서 이 신사에 참배를 하러 온 사람들을 따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곳에 있다가 그 따라온 사람들한테 엎혀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따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따라가면 그 집이 갑자기 부귀영화를 누리고 돈을 만지게 된다. 가정이 화목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 고장 아이들에게 이와테 전래동요를 가르쳤다는 전설도 있어요. 이 자식기 와라시가. 그래서 이 자식기 와라시가 아이들한테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많다고 해요. 자, 아오모리현 고노에마치에서는요, 집을 새로 신축할 때마다 혹시나 이 자식기 와라시가 나타나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마루 밑에다가 금구슬을 묻어놓은대요. 그래서 이 금구슬을 묻어놓으면 자식기 와라시가 찾아온다 라는 말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집을 신축할 때, 집을 새로 지을 때 마룻바닥에다가 금구슬을 넣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자식기 와라시가 그 집에 있다고 해서 그 집주인이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 자식기 와라시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집안 사람들한테는 보이지는 않는데 아이에게는 보인다고 해요. 자, 어른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뭐 아이들이 집에 놀러 왔거나 그럴 때 이제 아이들한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이렇게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셀 때 실제 원래 인원보다 1명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왜 1명이 더 많지? 라고 해도 이 자식기 와라시는 어른들의 모습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인원수보다 1명이 많은데 어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어느 한 학교에 이 자식기 와라시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메이지 43년도에 이와테현 토노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이 자식기 와라시가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때 나타났던 이 자식기 와라시의 모습은요, 한 6살 정도의 학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즐겁게 놀고 있었대. 그래서 그 선생님 눈에는 이 아이들이 분명 누군가와 재밌게 놀고 있는데 선생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말을 걸고 까르륵거리면서 재밌게 노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해서 계속 봤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교수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다라는 게 실제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럼 생각하실 거예요. 와, 그러면 이 자식기 와라시가 있는 집은 다 부자 되고 다 화목해지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특징적인 민간 신앙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자식기 와라시가 있는 집은 굉장히 번창한대요. 그런데 이 자식기 와라시가 한 집에 계속 있지는 않나 봐. 그래서 이 자식기 와라시가 떠나기도 하는데, 그럼 이 자식기 와라시가 떠난 그 집은 갖고 있던 모든 부를 다 잃어버리고 굉장히 가난해진다라는 또 말이 있어요. 자, 이러한 면에서 이 자식기 와라시, 그러니까 이게 타다미,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다미방 동자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복인데, 복을 가진 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귀영화를
이렇게 만드는 신이기도 하지만 이 신이 떠나면 그 집은 굉장히 좀 가난해지기 때문에 이 자식기 와라시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금 뭔가를 이렇게 받쳐야겠죠. 나중에 제가 자식기 와라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토노모노가타리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는요, 자식기 와라시가 떠난 일가가 있었을 때, 자식기 와라시가 어떤 한 일가에 있었는데 그 집이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자식기 와라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일가가 모두 식중독에 걸렸대요. 그래서 식중독으로 모두 전멸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있대요. 이 책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테현 도부치촌, 현재는 도노시라는 그런 도시인데요. 그래서 이 이와타현에 굉장히 자산가로 알려진 한 집안이 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의 아이가 활 쏘기 놀이를 하다가 이 자식키 와라시를 활로 쐈다고 합니다. 아이의 눈에는 보여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화살로 이렇게 딱 쐈는데 그때 자식기 와라시가 그 집을 떠나면서 집안이 기울었다. 집안의 가운이 기울었다라는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자식기 와라시가 떠난 집은 굉장히 몰락한다는 이야기는요. 또 반대로 들으면 가난했던 집이 자식기 와라시라는 신이 오면 굉장히 부유해진다라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옛날에 들려드렸던 이야기와 좀 관련이 있어요. 가난과 부. 그거 나중에 또 제가 뒤에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하얀 자식기 와라시는요, 길사의 전조래요. 이렇게 하얀 자식기 와라시는 길사의 전조고, 붉은 얼굴, 빨간 옷, 빨간 통을 뭔가 손에 든 붉은 자식기 와라시가 눈에 보이는데, 이 붉은 자식기 와라시 눈에 보이는 대신에 집을 떠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흉조가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다다미 동자, 그러니까 자식키 와라시는요, 주로 안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집의 추세랑 관련이 되는 거야. 돈에 약간 이런 거, 가문이 기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식키 와라시, 그럼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자식키 와라시가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팥밥이라고 합니다. 자, 이 팥밥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식기 와라시님께 매일매일 팥밥을 올려 바치는 가정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않거나 뭔가 그러면 뭔가 갑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식욕에 감퇴한다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하면 밥을 이렇게 올리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집안에 그런 가세가 기우는 전조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팥밥을 매일매일 올리는 가정이 있다고 해요. 자, 제가 한번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강아지, 여기는 강아지 신이고, 견신이고요. 여기는 키츠네, 여우 신인데요. 자, 이 자식기 와라시는요, 사실 이 여우신이나 견신지, 여우신이나 견신이나 이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는 합니다. 일본에서는요. 그래서 이 자식기 와라시가 살고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호하고 뭔가 자식기 와라시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이 자식기 와라시가 이 집에 있다. 라면서 일종의 뭔가 경외심을 가지고 이 집을 방문하게 되면 좋은 기운을 얻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식기 와라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과 부, 왜 이 자식기 와라시가 있는 집은 부자가 되는 거며 왜 가난한 집에 가는 걸까? 그리고 이 자식기 와라시는 대체 왜, 어떻게, 언제 생겨나게 된 걸까?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기묘한 이야기 있는데요. 자, 일본에 굉장히 기괴한 풍습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이 마비끼라는 풍습입니다. 자, 니노에시 일대에서는요, 뭔가 생활고나,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도 약간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생활고가 있었잖아요. 생활고나 뭔가 이런 너무나 가난에 찌든 삶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육이 어려워서 이 어린 자신의 자녀를 신께 바친다라는 핑계로 아이를 죽여서 공양을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마비끼라는 일본의 좀 이상한 풍습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 어린이 방을 그 한 방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과자나 장난감을 놓고서 모셨다고 해요. 자신의 아이를 죽인 다음에 신께 갔다, 신의 아이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조그맣게 그냥 과자나 이런 걸 했대. 너무 가난했을 때. 자, 여기 제가 잠깐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위에 신이 있고 그 약간 악마의 도깨비 모습을 한 엄마가 아이의 목을 누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본에 있었던 실제 풍습입니다. 자, 마비끼의 그 사전적 의미는요, 속가내기라고 표현해요. 한국말로 하면은. 이 속가내기가 여러분 뭐냐면, 왜 한 공간에 되게 밀집된 그런 곳에 식물이 막 이렇게 자라나잖아. 그러면 이 식물이 막 자라날 때 식물의 일부를 제거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속가내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머지가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식물들을 이렇게 다 쳐내는 거야. 이걸 속가내기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일본말로 마비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에도 시대에는요, 7살 이하의 아이들은 언제든지 다시 신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7살 밑의 아이들을 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7살이 넘지 않은 아이들은 인간으로 아직 안 본 거야. 그 다다미 방 한 구석에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작은 방을 만들어 놓고 아이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신께 다시 보내는 거야.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야. 나는 다시 신께 이 아이를 돌려보내는 거야.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면서 엄마는 그냥 그런 식으로 자신 아이를 죽이는 죄책감을 이기면서 이렇게 그냥 신께 돌려보낸다라고 하면서 그냥 조그맣게 그냥 과자 같은 거 놓고 방에다가 한 켠에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 마비끼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미지인데요. 이 도노 이야기, 아까 도노모노가타리라고 제가 그 책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그 책에 의하면 도부치의 마을에서 굉장히 호화로운 집에 자토방이라고 불리는 어떤 공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공간에서 뭐를 하냐? 바로 옛날에는 그 집에 연회나 이런 게 있으면 극단의 우두머리, 가부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주역 배우를 불러가지고 이 자토방에 모셔가지고 기다리게 했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공연을 하는 거야. 자시키와라시 신을 위해서, 자시키와라시라는 그 요괴를 위해서 이 가부키 하는 그 배우가 그 자토방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공연 같은 걸 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자토방이요, 그 문학 연구가 미우라 유우키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수호령을 모시는 집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자시키와라시. 이 자시키와라시는요, 뭐 자시키도 슈, 자시키봇고, 미쿠라봇고, 자시키코조, 카와라코와라시 등 지방에 따라서 그런 명칭이 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자시키봇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요, 이와테 내륙부에서는 자시키봇고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미야자와 겐지라는 사람의 저서에도요, 자시키봇고라는 명칭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이 자시키와라시도 뭔가 지위가 있대요. 그래서 뭔가 지역이나 뭐 어떤 도시나 뭐 이런 지방 뭐 이런 곳에 따라서도 이 자시키와라시의 이야기가 다 다르고, 그리고 이와타현 에자시, 지금은 뭐 오슈이 에자구라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 자시키와라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 토방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부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토방에 있는 그런 자시키와라시를요, 코메츠와라시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 코메츠가 쌀이라는 거거든요. 이 쌀 겨자라고 불리기도 했고, 노타바리코,
우츠키 키코라는 이런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말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곳에 있는 자식기 와라시는요, 안방에서 굉장히 색이 희고 굉장히 예쁜 동자가 나타난대요. 이 자식기 와라시가. 그래서 그 자식기 와라시는요, 초비라꼬라고 부른대요. 자, 이게 초조가 일본말로 나비거든요. 그래서 이 나비 동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하얗고 예쁜 그런 요괴라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식기 와라시가 있으면 너무 좋은 일만 있고 부귀영화만 누릴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